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 바라보셨던 분들은 정말 답답하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국민 대장주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크게 하락하면서 정말 한숨만 내쉬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주토피아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떠나자, 야야야야. 주토피아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바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스캔하셔서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뜨면 누르고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전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 사용하셔서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포트, 내 계좌에 빨간불 들어오는 것 좀 확인하시면서 편안하게 매매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주토피아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들 오늘도 큰 변동성 없이 안전하게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매매하신다면 물고기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것 같은데요. 초보 주린이 분들뿐만 아니라 투자 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 바로 주토피아로 지금부터 입장하시면서 오늘 시장 점검까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개인들이 매수해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속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전장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후부터 조금 반등은 나왔지만 그래도 낙폭을 줄여가면서 힘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 떨어질까 봐 물을 타기에도 무섭고 또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도 불안한 시장이죠. 하락을 멈추고 반등이 나오는 그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인지 궁금하시죠? 저희 주토피아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두 가지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오늘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삼성전자인데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국민 대장주 삼성전자에 대한 특별 진단 시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천연가스 이슈가 있었죠. GSE,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들 보실 텐데요. 에너지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재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오늘 그 해답을 주토피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토피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토피아의 선장님 홍주원 전문가인데요. 수익으로 이끌어 주실 분입니다. 저희 전문가님은 누적 수강생이 50만 명을 돌파했고요. 또 유튜브 구독자 수는 14만 명을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 PB 경력이 있고요. 또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시고 실전 투자 대회 연속 3회 우승이라는 독보적인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시는 종목들의 수익률도 궁금하시죠? 저희가 4월 4일 첫 방송이었습니다. 첫 방송 하자마자 소개해 드린 종목이 한솔 로지스틱스인데요. 보유한 지 이틀 만에 11%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또 수요일에 소개해주신 종목은 JNK 히터 역시 보유한 지 이틀 만에 11%의 급등하는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도 이스타코, JNK 히터, 레드캡투어, 나라 M&D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모두 다 상승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시크릿 종목뿐만 아니라 히든 종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보유한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히든 종목들은 더욱더 급등의 폭이 크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100% 넘는 수익률들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시크릿 종목뿐만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도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QR코드나 문자 참여 방법 확인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희 주토피아와 함께 하신다면 기초 교육 자료도 제공이 되는데요. 벌써 7강입니다. 무상증자 호재인가요? 라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노란 톡방에서 이 교육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이 교육 자료 1강부터 20강까지 모으게 되면 주식 기초 지침서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역시나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셔서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제공이 되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매매 전략부터 기초교육 자료까지 또 로드맵까지 제공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저희가 주토피아로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의 선장님 홍주원 전문가부터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주토피아에서 굉장히 유익한 자료들 많이 갖고 나왔고요. 오늘 시황부터 시작해서 이슈까지 그리고 테마 로드맵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시작은 좀 얌전하게 출발을 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 가면서 또 여러 가지 이슈들 얘기해 주시면서 목적권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부분 하나씩 핵심으로 짚어주실 테니까요.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이야기부터 바로 해볼게요. 어제 우리 방송에서도 오늘 시장은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조정이 나왔습니다.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 저녁쯤부터 장 끝나고부터 계속 말씀을 하시던데요. 기다리신 분들을 위해서 또 시장 정리 한 말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이제 노란톡에 먼저 입장하신 분들은 어제 또 방송 끝나고 나서 라이브 방송을 들으면서 이 전반적인 또 시황은 체크를 했어요. 네. 어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라이브 방송 교육 시간에 오늘까지는 좀 조정을 봐야 되고 내일장부터 저점을 좀 다져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조금 차트를 보면서 함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이제 4월 5일이죠. 4월 5일 날 화요일 날 이때부터 좀 조정 장세가 시작이 될 거라고 정확하게 이 주토피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이날이죠. 자, 정확하게 4월 5일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시황인데 왜 그러냐? 시장이 갭을 띄우면서 4월 5일 날 보시면 시장이 갭을 띄우면서 양봉을 그려냈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근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을 해서 상승폭을 다 납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음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음봉 마감했습니다. 서로 양시장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테마 또한 여기서 보시면은 그동안에 코스닥에서 굉장히 강했던 뭐 전기차 섹터라든가 이러한 뭐 그 금융주라든가 금융주 중소형주라든가 보험주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같이 코스피 시장이 좀 빠졌는데 코스닥 코스피를 주도했던 종목들이 그날따라 움직임을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뭐 원전주도 그렇고 대부분의 정책주들도 그렇고 그건 무슨 이야기냐? 그동안 탄력을 받았던 테마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가격 조정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조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으로 나뉘는데요. 기간 조정 같은 경우는 올라간 시간만큼 같이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올라갔다 그러면 한 달 동안 같이 빠지는 거고요. 네. 가격 조정 같은 경우는 이 기간과는 별도로 올라간 폭에 대비해서 들어오는 단기적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장세는 이런 가격 조정, 한마디로 단기적 조정 장세로 좀 보시는 게 맞고요. 이런 시장에서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모멘텀 상실과 악재의 추가적인 리스크 반영. 근데 이때 어떠한 악재가 올라왔냐? 지금 이때부터 또 다시 금리에 대한 악재가 올라왔어요. 네. 4월 5일부터 시작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악재가 동반이 되더라도 그 전에 금리 악재 똑같이 있었습니다. 다만 요번 악재는 이 악재를 받쳐줄 만한 또 다른 모멘텀이 없었다라는 게 시장의 실책이에요. 실책.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이나 재료가 많이 소진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들이 빠져요. 네. 그럼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들이 빠지면 당연히 지수는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많이 올라갔던 원전주라든가 뭐 그동안에 2차 전지, 배터리주들 다시 올라오는 흐름 보였잖아요. 전기차 소재 부품주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왜 갭을 띄우고 양봉으로 전환하고 상승이 나온 날 힘을 못 썼냐?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가격 조정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네. 가격 조정 이후에 재반등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이걸 미리 파악을 해야 돼요. 조정이 들어올 것을 안다고 한다면 미리 보유하신 분들, 특히나 원전주 보유하신 분들, 전기차 소재 보유하신 분들, 정책주 보유하신 분들, 리오프닝 테마 보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금요일 날부터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차익 실현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저가 매수 기회 잡았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까지 그리고 내일부터 저점을 잡을 거다. 오늘까지 네. 하락을 해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이 지금 초록색 선 보이시죠? 네. 이 선이 61선이에요. 61선. 네. 61선인데 오늘 내려가다가 61선의 지지 받으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지지 구간을 보시면은 61선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지지 구간이 있습니다. 어떤 구간이냐? 전고점 부분이에요. 자, 이런 구간에서 같이 지지력 테스트를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럼 이렇게 선을 그으니까 어때요? 전고점 부근과
이 60일 아래 꼬리 61선 부근과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전고점 부근까지 지지력 테스트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단 밴드까지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고 제가 이야기 드렸을 때 3월 달에 올라간 그 지수의 절반 정도 수준은 우리가 조정을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 선 보세요. 지금 네모 박스에 빨간 선 들어가 있죠. 아까 쳐드린 게. 네. 그럼 보시면 네모 박스에 정확하게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올 만큼 다 들어왔다 좀 보시면 좋고요. 코스피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노란색 박스를 쳐드릴 건데 여기가 이제 3월에 상승한 구간이에요. 네. 그럼 여기 중간에 딱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 딱 조정 들어온 폭입니다. 예, 조정 거의 다 들어왔다 보시면 좋고요. 이제부터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점을 다시 잡으면서 목요일, 금요일 날 어느 정도 혼조는 있겠지만 추가 하락은 저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일 저점을 잡을 때 조금 지수를 빼고 다시 올리면서 저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지수를 상승시키면서 저점을 잡을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내일은 그것까지는 지켜봐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내일 내리던 오르던 거기서 뭐 반응은 하지 말라. 내일부터는 저점이 잡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뭐 중국 상해 봉쇄, 네. 상해 지역의 봉쇄권 때문에 막 악재가 추가적으로 동반이 됐어요. 경기도나 네. 우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일부 지역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악재 또한 일부 해소가 됐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CPI 지수인데 네, 방금 오늘 전에 발표됐죠? 네, 방금 전에 이제 CPI 지수가 네. 발표가 됐죠. 근데 CPI 지수가 전월 대비해가지고 지금 조금 더 올랐어요. 8.5%. 8.5%죠. 전월에는 7.7%, 7.8% 정도였는데요. 네. 지금 약 1% 정도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거의 뭐 41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고. 최대폭으로 오른 거죠. 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것이다. 네. 물론 일부는 맞아요. 자, 그럼 2월 달에는 몇 프로였어요? 2월 달에 전쟁 리스크가 터지기 전에 지수 차트를 보면 이때예요. 이때 전쟁 리스크가 터지기 전에 이때 CPI 지수가 7.8%입니다. 네. 이때 2월에 나왔던 게 그러면 네. 전쟁 리스크 전에도 이미 인플레는 계속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고 인플레는 어찌됐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시장에서 악재로 반영되는 부분이 제한적일 수 있다. 그동안에 너무 반영이 돼도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골드만이라든가 이런 뭐 그 투자은행에서 연말쯤이 되면은 인플레가 4%대 수준으로 내려올 것이라는 또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올해 중에 어느 정도 잡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 나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인플레로 인한 물가 상승을 걱정을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네. 그것보다도 문제는 이 인플레로 인한 공격적인 긴축이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이고 금리 인상 폭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지금 월가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빅스텝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긴축? 많이 넓혀 나가겠다. 네. 원래는 0.25, 0.25, 0.25 이런 식으로 네. 금리 인상을 시킬 예정이었으나 0.5포인트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0.5bp. 네, BP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올린다고 하니 이게 0.5bp가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2개월, 3개월마다 금리 인상을 해나가면 이거는 좀 시장에 큰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이제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진짜 실물 경기에 타격이 있으면서 시장이 점진적으로 빠지게 되는 장세는 내년부터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맞아요. 올해까지는 아직 올라갈 부분이 충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딱 드렸을 때 저는 1000포인트 때까지는 코스닥 시장에서 그 상승이 나와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 2,950포인트 때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좀 해줄 것 같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이걸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 동안에는 뭐다?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은 이 부분에서 박스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려온 건 하단 밴드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조정은 우리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조정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주토피아 이제 보면서 앞으로 어떠한 섹터, 어떠한 이슈에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되고 이런 장세에 겁먹을 게 아니라 어떠한 테마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부담을 줄 만한 요소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포인트들을 장중에 접하셨다면 크게 불안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황
시황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이런 포인트들 짚어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 스캔만 하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터치하셔서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런 전략들 잘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악재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한된 하락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한 가지 핵심 이슈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삼성전자 이야기죠. 오늘 67,000원으로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 기록을 했는데요. 과연 이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또 빠질지 그리고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더 하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락폭이 나올 만큼 다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지금 뭐 실적 발표까지 됐는데 1분기 실적 나왔는데 네. 또 지금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네. 지금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지금 주가는 빠지냐 답답해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 많은데 자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20년도 때 네.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거의 뭐 10만 전자 가냐 마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네. 제가 그때 10만 전자 안 간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못 간다. 네, 근데 거의 근접했어요. 맞아요. 2020년도 때, 96,000원 예, 맞아요. 차트를 보면요. 2020년도 때 차트예요. 지금 이 제가 딱 노란색 박스 그려드릴게요. 2020년도 거.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2020년도 박스입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렇죠. 120% 올랐습니다. 120%. 저점 대비해가지고 네. 삼성전자가요. 네. 예,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이에요? 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 코스피의 전신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지수를 따라가는 그렇죠. 거죠. 네.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드는 기업이고요. 그렇죠. 훌륭한 기업이죠. 그럼요. 네. 대한민국의 전신이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러한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시청자분들. 그만큼 무겁다라는 거예요. 1% 올리는 것도 굉장한 부담이 느껴지는 종목이 바로 이 삼성전자예요. 1% 등락폭에 따라서 주가 지수가 변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무거운 종목이 120%를 1년 만에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너무 급하게 올라왔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아까 질문 드리려고 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럼 이때 삼성전자의 실적이 2021년도에 나올 수 있는 실적을 예상하고 올라간 거예요? 미리 좀 선반영이 됐던 건가요? 돼도 과하게 됐죠. 너무 과하게 됐다 이 네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만큼 올랐는데 시청자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삼성전자라는 이 기업이 실적이 동반이 돼서 2년, 3년, 4년에 걸쳐서 그 실적에 맞게 펀더에 맞게 펀더와 우리가 펀더멘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손을 잡고 주가가 데이트하듯 동행하듯 같이 갔다고 한다면은 아마 2년, 3년, 4년 흘렀을 때 이 정도 오른 걸 우리가 다 용납을 한단 말이에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외인 투자도 받아들이고 기관 투자자들도 받아들인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외인과 기관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 투기 장세에 자기들이 합세를 했잖아요. 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이 먹을 만큼 먹고 뭐 했어요? 런 했잖아. 런. 네. 다 팔고 런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 뭐 했어요? 8만 전자 때부터 이러다 10만 전자 간다. 9만 전자 때 10만 전자 간다. 이상한 라인에서 매수를 합니다. 맞아요. 8만 원에서 매수를 네, 하고 9만 네. 원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질문합니다. 삼성전자 물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제가 그래서 다시 오히려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샀던 8만 원에 샀던 왜 샀냐는 거죠. 왜 샀냐는 거지. 네네. 네, 삼성전자를 사는 거는 자손한테 물려주려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네. 얘기들도 있었어요. 미리 지금 사서 장기적으로 보겠다 하셨는데 그렇죠. 막상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이 주가가 하락하는 걸 보니 제가 팩트로 한마디 더 불안하죠.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삼성전자를 내가 단기 투자로 본 게 아니라면은 떨어지든 말든 속상해하지 마시고 신경 끄고 그냥 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캡슐 같은 데 있죠? 네. 들어가서 한 100년 있다 깨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손한테 물려주시면 돼요. 네네. 예. 애시당초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투자하려고 사신다는 분들은 전 이해가 안 돼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손절, 삼성전자는 손절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을 왜 손절합니까? 이 훌륭한 기업을. 네네. 앞으로 펀더가 더 좋아질 거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의 라인을 탔어요.
그동안에 중국 라인 타다가 바꿨죠, 노선을. 네네네. 지금 미국 노선 탔단 말이에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뭐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저기 미국 라인 탈 때, 네. 그리고 LG가 미국 라인 타고 다 미국 라인 탈 때 SK 하이닉스는 유일하게 간봤단 말이에요. 중국이냐 미국이냐. 그러니까 SK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금 버림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SK가 요즘에 이제 외인 매수세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드디어 이제 미국 라인을 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뒤늦게라도 어찌됐건 이런 국내 굴지 기업들이 미국 라인을 탔다라는 것은 앞으로 미국이 지금 이제 이 금리 인상 악재, 인플레에 대한 악재, 요것들만 조금 해소가 되면은 네. 충분히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실적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더 좋아질 거고요. 내후년에 더 좋아질 겁니다. 자, 반도체는요. 지금도 슈퍼사이클이에요. 시청자분들. 그리고 10년 전에도 슈퍼사이클입니다. 슈퍼사이클이었죠. 네. 10년 후에도 슈퍼사이클일 거예요. 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반도체는 영원한 성장주라는 거예요. 20년 전에도 성장주였고 10년 전에도 성장주고 현재도 성장주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도 반도체는 성장주입니다, 여러분. 네. 그 성장주라는 섹터의 대표주예요, 대표주.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어떠한 데이터 없이 고점 매수했다는 본인을 질책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네. 지금 이거를 뭐 손절하니 많이 뭐 답답하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지금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어요. 지금 67,000원이죠. 지금 이거는 사실상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이에요. 네네. 네, 지금 다 더 떨어져 봤자 제가 봤을 땐 65,000원입니다. 네. 그 65,000원, 67,000원, 65,000원 큰 의미 없죠? 네네네. 큰 의미 없어요, 네네. 시청자분들. 그러면 지금부터 그냥 만약에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네네. 이야기 드립니다. 네. 이거 단기 투자 아니에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지금 이 가격은요. 여러분 정말 매력 있는 가격입니다. 네. 내 지금 싼 짓돈 다 끌어 모아서 사야 되는 가격이에요. 지금 가격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다? 내 뭐 예를 들어서 딸아이가 있어요. 네. 아들아이가 있어요. 자녀들이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결혼 자금으로 준다 생각하고 결혼 자금 미리 땡겨다 지금 네네. 이거 영어 장기 투자로. 그렇죠. 장기 투자로. 네. 지금 너무 매력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거의 뭐 의미가 없고 삼성전자 왜 빠지냐? 지금 이유 아셨죠? 많이 선반영 됐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이슈 겹치고 있죠. 그리고 경기 하락 신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큰 기업들 매출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지금 잡고 있는 거고요. 귀신같이 67,000원 아래로 떨어지고 65,000원 떨어지면요. 외인과 기관 개떼같이 몰려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네. 네. 자,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특별 처방 받아봤습니다. 정말 뼈 때리는 조언들을 속 시원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무조건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노란톡에서는요. 어제부터 물죽닭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려 죽어도 코스닥이라고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코스닥 종목을 그러면 삼성전자 대신해서 봐야 되나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종목을 또 소개를 해주실지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는데 코스닥 쪽의 종목을 보면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아까 이야기 드린 게 네. 나는 생활 투자를 하고 싶은가? 아, 그 한마디 장기 생활 투자를 하고 투자는 싶은가? 실전 투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생활 투자자라는 거는요, 시청자분들, 내가 이 주식으로 인해서 용돈벌이도 좀 하고 싶고, 네네네. 내가 지금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좀 보태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떠한 뭐 생활비도 좀 여기서 좀 이렇게 벌고 싶고 네.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생활 투자라고 이야기를 네.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생활 투자자는 어떠한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되냐? 일단은 스윙 관점에서 중장기 이내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중장기 이내로 투자로. 그건 무슨 투자다? 그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예요. 실전 투자. 생활 투자자들은요. 삼성전자 이런 종목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자산도 좀 있고 네. 쌈짓돈 있고 여윳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종목이에요. 어. 내가 생활 투자자다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같은 종목 투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산업 트렌드를 좀 따라가면서 네. 그때그때 시장에서 산업의 흐름, 한마디로 순환에 오. 맞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야지 내 생활이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투자자이신 분들은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 집중하셔야 되고, 제가 어제 물죽닭 이야기 드렸죠. 네. 물죽닭. 이게 무슨 이야기냐? 물려 죽여도 코스닥이다.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 지금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데 코스피가 올라가겠습니까, 시청자분들? 코스피 대형주들이 움직이겠어요? 오늘 지수 차트 보세요. 코스피 아래꼬리 있어요, 없어요? 윗꼬리만 길죠. 네. 코스닥 아래꼬리 있어요, 없어요? 아래꼬리 굉장히 깁니다. 아래꼬리 굉장히 길게 올라와서 오늘 1.8%까지 1.8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1포인트 다시 회복시켜줬어요. 아래꼬리 굉장히 많이 달아줬습니다.
지금 이런 신호가 뭐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코스닥 시장에서 반등이 먼저 나오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더라도 코스닥 시장에서 파이팅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코스닥 시장 물려주고도 코스닥 시장에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 대형주 이런 거는 지금 생활 투자자 그러니까 이런 뭐 내가 조금 실전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안 맞죠. 지금 네, 장세에서는 네, 안 맞다 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물려주고도 코스닥 시장에서 내가 꼭 종목 하나 정도는 내가 뭐 매수를 하고 싶다. 네. 혹은 코스닥에서 내가 지금 바로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조언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면서요. 물족닥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노란톡 입장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이 QR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화면에 딱 뜨거든요. 그거 누르시고요.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빨강 나비님도 현재가 67,000원 더 떨어져야 65,000원. 65,000원이면 외국인과 기관을 매집할 게 뻔하니까 우리 같은 개미들은 지금 매수 기회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홍조원 전문가님의 말씀하시는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해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격이 매력적인 삼성전자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니라 대체 방안으로 코스닥에서 종목을 찾고 싶으신 분들 노란통에서 아낌없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연가스 이슈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가 추가 제재 방침을 발표하면서 오늘 GSE,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이 급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들 노란톡에서도 공략한 적이 있는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또 우려스러운 목소리, 오일 쇼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또 있는 상황인지 계속해서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 에너지주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에너지주는 사실은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GSE 대성에너지도요. 이 팍스 TV에서 제가 공략초 드렸던 종목이에요. 네네네. 근데 언제 드렸냐? 잠깐만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이게 두 번 나갔거든요. 네. 두 번 나갔어요. 11월에 한 번 나갔고요. 지금 대성에너지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아니 저 GS입니다. GSE. 네. 11월에 한 번 나갔고요. 그리고 1월, 2월에 거쳐서 두 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뒤로 돌아가 볼게요. 이 차트를 뒤로 돌아가 보면요, 이때도 사람들이 고점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네. 보면 고점이라 그랬어요. 네네네. 너무 지금 변동성도 심하고 고점 아닌가요?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아, 네. 네, 거의 이제 이때 아마 한 130%, 120% 이렇게 단기급 나왔을 네네.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왜 가능했었냐면요, 눈에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에너지 급등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안 했더라도 에너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치솟는 추세였습니다. 지금 CPI 지수 발표된 거 보니까 네. 에너지가 32%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미부터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은 에너지예요. 물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은 딱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네. 물동량 네. 감소와 에너지 급등 이 두 개가 거의 오. 대부분은 물가 급등을 만들어 가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뭐가 도움 역할을 하냐? 바로 그 유동성 정책이에요. 통화 정책, 네, 재정 네, 정책 이런 네. 시장에 돈을 풀기 시작하면은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만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부터 급등 장세였고 이미부터 에너지는 일정 수준 다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이때 러시아 사태가 터지면서 에너지주들이 급등이 나온 거예요. 네. 자, 근데 에너지가 어디까지 갔어요? 원유가 얼마까지 갔죠? 120불까지 갔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120불까지 갔었어요. 지금 천연가스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사실은 진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제가 생각한 에너지 원유 가격이 예를 들어서 110배럴이었다. 네. 그 1배럴당 120불이었다. 네네네. 라고 하면은 제가 딱 본 거 이상만큼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때는 1월 그리고 작년 12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에너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겠구나 제 눈에 보이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 때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됐을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배럴당 110불 내지 115불까지 제가 봤어요. 네. 그러니까 천연가스도 같이 급등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때 투자를 했었어도 우리가 먹고 나올 구간은 충분히 하겠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예요. 어차피 네.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거니까. 근데 러시아 사태가 터져버리니까 이거는 변칙인 거예요. 말이 안 되게 128불까지 올라가고요. 네.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는 제 영역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미지수예요. 이거는 제 영역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분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에너지주들은 웬만하면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네네. 안 보시는 게 맞다. 아. 그러니까 굳이 이런 종목들 공략하지 말고 네. 만약에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에너지주 너무 보고 싶어요 하시는 음. 분들은 지금은 이런 GSE 이런 종목들도 괜찮지만 네. 이런 종목들은 진짜 실시간 대응이 돼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한국석유 같은 거 있죠. 이런 종목들은 추가 반등 가능합니다. 지금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공략을 할 거면은 가스보다는 이런 원유 관련주들 한 번 더 공략해 보시는 게 더 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막 공략하지 마시고요. 이거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노란톡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주에 물려 계시다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브리핑 해드릴게요. 네,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수익이 나신 분들은 나신 분들대로, 그리고 또 손실이 나신 분들은 손실이 나신 분들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 변동성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노란톡에서 공략법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저희 로드맵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테마에 맞춰서 종목별로 정리가 된 로드맵인데요. 여기 이 석유와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로드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받아보시면서 정말 감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공부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면서 어떤 종목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모든 자료들, 공략법들 저희가 노란통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갖다 대시기만 하면 스캔하실 수 있고요. 노란통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누르셔서 금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방법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989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게 입장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맵도 받아보시고요. 공략법 계속해서 강의해주고 계시니까 꼭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LNG 선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석유 가격,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요. 이 조선 관련주들도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조선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조선주 너무 좋죠. 음.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단기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는 섹터와 네. 조금 장투 관점에서 봐야 되는 섹터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 봐야 되는 섹터는 좀 나뉘어요. 네, 조선주는 뭐죠? 조선주는 중장기 이상까지 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음. 네, 조선주는 근데 중장기 이상만 본다 그러면은 조선주 굉장히 괜찮아요. 이미 슈퍼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단 말이죠. 제가 네. 그리고 또 조선주 전문가인데 홍조선이라고 불리거든요, 제가. 네, 홍조선. 네. 조선주는 진짜로. 네, 네. 자, 왜 그러냐? 네. 이제 이미 바닥이에요. 어. 조선주는 더 빠질 구간이 없어요. 구간이 네. 진짜. 자, 우리가 1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조선주를. 우리가 이 조선주는 또 역사를 알아야 돼요. 네. 이 역사까지 알면 또 공부가 길어지는데 네. 자,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일본이 조선 강국이었어요. 네, 이걸 맞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뺏어왔습니다. 어떻게 네. 뺏어왔어요? 가격과 기술로 뺏어왔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보고 합쳐서 우리가 요즘 뭐라 그래요? 가성비. 가성비 선박으로 우리가 뺏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거제도라든가 울산 이때 황금 시절을 누렸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중국이라는 복병이 나타난 거예요. 그 네.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또 조선주를 뺏어갔어요. 그 일본에서 또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네. 근데 이 중국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배는 만들 줄 아는데 AS가 안 돼요. 아. 고칠 줄은 모른다 이겁니다. 네, 이런 네, 것들이 하나 둘씩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왜? 선박은 10년, 7년에서 10년마다 주기가 부품 있군요. 교체를 네. 해줘야 되고 AS를 받아야 되고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AS가 필요할 때 중국 선박 제조 업체에서 AS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AS를 해야지. 네. 그리고 최근에 2019년도 때죠.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배 바다 한가운데서 중국 배가 두동강이 나요. 두동강이 네네. 납니다. 이게 프랑스가 이제 수입을 한 배예요. 오. 그래서 중국한테 이거 AS 좀 해줘 했더니 중국이 뭐라 그러냐? 우리는 만들 줄 아는데 고칠 줄은 모른다. 아. 이렇게 되니까 이 배를 누가 수리해 줄게요? 우리나라가 해줬나요? 우리나라가 해줬습니다. 오, 네네. 예.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역시 예. 대한민국입니다.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이야기 드리자면 2018년 때부터 다시 선박 수지량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2019년도에 조금 더 올라왔고요. 그 사건 이후로 2020년도 때부터 피크를 찍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올해 그동안 10년 동안 봐왔던 적자를 올해부터 조금씩 거의 다 줄여서 네.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오.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다시
K조선이 탄생을 한다는 그러네요. 시점입니다. 네. 지금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 호재거리 엄청 많습니다. 그 이런 호재거리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개인 투자자 절대 몰라요. 이건 전문가들도 몰라요. 저만 알고 있습니다. 아, 역시 홍조선님. 홍조선. 네. 그래서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네. 이 호재거리 제가 같이 공유해드릴 거고 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어요. 대신에 이건 중장기적으로 봐야지 재미있게 수익 낼 수 있습니다. 50%, 70% 이런 거 아니에요. 자, 한 가지 차트 보여드릴게요. 대우조선해양 차트 보실게요. 네. 주봉 차트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길게 볼게요. 길게. 지금 주가 보세요. 자, 길게 볼게요. 정말. 여기에요, 주가. 네. 더 이상 안 빠지죠? 네네네. 원래 얼마짜리예요?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졌어요. 반등 조금만 나와도 10만 원까지만 올라가도 지금 2만 5천 원인데 10만 원까지만 올라가줘도. 4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였어요? 조선의 황금기. 이때부터 조선의 침몰기. 그럼 지금 다시 성장기. 그러네요. 반만 올라와도.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이거 보시면 어때요? 짜릿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제대로 아는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이랑 함께 해야지 이런 거 공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디 막 이상한 데 다니지 마시고 지금 여기 주토피아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 이런 거 공부 여러분 다 챙겨갈 수 있고요. 와. 선침해가지고 내가 저렇게 짜릿한 수익 낼 수 있다.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홍조선님의 정말 조선주를 공략하는 방법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정말 없는 게 없다라고 소문이 자자하고요. 이미 감탄하고 따라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조선과 조선 기자재에 대해서도 로드맵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종목들 저희가 4배까지도 목표가를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갖다 대셔서 노란톡 링크 뜨면요 바로 터치하시고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공략해서 100% 수익 달성했다라는 후기를 전해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주토피아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주식의 유토피아로 함께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시크릿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종목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제 시크릿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인데요. 하나씩 힌트를 통해서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 혹시라도 힌트 확인하시면서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종목은 알겠는데 공략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모두 다 QR코드 찍고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갖다 대시기만 하면 그대로 간편하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정보만이라도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명을 안다고 해서 다 공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나 공략법들 노란톡에서만 공개가 되고 앞서서 말씀드린 로드맵들도 다 제공이 됩니다. 들어오셔서 궁금한 내용들 물어보시고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서 주토피아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시크릿 종목 오늘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고 계십니다. 힌트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테마 안에서 고르셨을까요? 리오프닝. 리오프닝. 역시 리오프닝의 좀 강자인 것 같아요. 역시 또 홍리오프닝이라고 홍오프닝이죠. 홍오프닝이라고 이름을 붙이실 것 같은데 리오프닝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리오프닝 전문가님 어떤 재료로 가지고 나셨는지 짧게 한 줄로만 좀 요약을 해주세요. 마스크 의무화가 곧 해제가 됩니다. 맞아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뭐 6월에서 7월에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을 해제한다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거다.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가 기사에 따르면 6월에서 7월인데 사실 저희 지금 4월에 방송을 하고 있고 급등주를
이미 우리 리오프닝 전문가님께서는 주로 잘 포착을 하시잖아요. 그럼요. 아직 그러면은 시간을 좀 멀리 보고 제 필명이 바로입니다. 바로. 바로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바로 수익을 홍주원입니다. 내는 거를 바라실 네. 수도 있는데 좀 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너튜브 이름도 바로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제 질문에 답을 좀 네네네. 해주세요. 네. 어떤 그러니까 질문이었죠?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되는 거는 6월, 7월 정도인 것 같은데 지금 4월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건 아닐지 궁금하거든요. 실적이 나오고 나서 오르나요, 주가가? 아니, 실적이 나오기 전에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거에 오르나요?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자, 때문이죠. 제약주가 내가 이 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네. 시중에 납품을 하고 마케팅을 했을 때 올라가나요? 아니면은 임상 2상, 3상이 통과했다는 소식이 아, 올라가나요? 임상, 2상, 3상으로도 훨씬 똑같은 많이 거예요. 오르죠. 네. 네. 주식은 결과가 나오면은 재료는 소멸이 됩니다. 그건 악재든 호재든 똑같아요. 결과가 시장에 드러나요. 그러면은 소멸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자, 오미크론이 처음에 발발했을 때 시장이 쭉 빠졌어요. 네. 그러고 나서 오미크론이 정확하게 어떤 바이러스인지 시장에 드러나지가 않았죠. 네. 근데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은 이러한 바이러스라고 하니까 시장이 멈춥니다. 그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사태. 전쟁이 날 것이다에 또 빠졌죠. 네. 직접적으로 전쟁이 나니까 멈춥니다. 이거 악재도 시장에 드러나는 순간 끝나요. 그리고 호재도 마찬가지예요. 쿠팡 관련주들이 쿠팡이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상장도 전에 미리 막 올라요. 근데 막상 상장을 하고 나니까 쭉 빠집니다. 음. 이게 바로 재료의 선반영과 소멸이에요. 그러네요. 이 원리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아셔야지 우리가 공략해서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원리를 모르잖아요. 항상 뒷북매매한단 말이에요. 쿠팡이 상장하고 나서 사버려. 리오프닝이 되고 나서 사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늦어요, 시청자분들. 그럼 늦습니다. 주식은 선침해예요. 무조건 선침해입니다. 재료 해석해서 먼저 선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테마들을 먼저 우리가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6월, 7월이에요. 지금 네. 몇 월이죠? 4월이요. 4월이죠. 네. 4월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5월부터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오. 네. 일단 지금 타이밍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오늘도 초성이 있을까요? 초성 힌트? 이응입니다. 오늘은 두 글자인가요? 응.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여러분들 종목명 초성 힌트는 이응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기대감이 실려 있고요. 6월, 7월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된다라는 기사들도 들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근데 저는 이응이라는 종목은 제가 알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은 리오프닝이랑 관련이 없는 것 같긴 한데 혹시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시고 입장 링크 뜨면 바로 터치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지금 노란톡에 어떤 종목인지 막 남겨주시면 같은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하시면서 종목에 대해서 더 유추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추를 해주고 계시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헷갈리는 종목들이 이응 몇 개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재료 분석을 좀 더 자세하게 해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모멘텀 분석 좀 해드릴게요. 네네네. 정부가 현행 사적 모임의 제한과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영업 시간 제한 해제 방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6월에서 7월이면은 의료 체계가 전환이 되죠. 그럼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가 됩니다. 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분석이고요. 그리고 마스크 해제 기대감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뭐가 나오죠? 화장품 관련주들이 나옵니다. 그죠? 화장품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도 모르시겠다. 그러면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힌트가 정말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리오프닝이 굉장히 큰 테마이기 때문에 어떤 섹터를 집중해서 종목을 매수하느냐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사실 엔터나 여행 종목들에 대해서도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시크릿 종목은 화장품 안에서 찾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다면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그대로 카메라 갖다 대고 스캔하셔서요. 노란톡 입장 링크 뜨면 터치하시고 들어오셔서 종목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차트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네. 있겠죠.
우선 52주 일봉 차트를 먼저 갖고 음. 나왔습니다. 52주는 1년입니다. 1년. 그렇죠. 1년 동안의 차트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자, 근데 1년 동안에 어땠죠? 쭉 빠집니다. 쭉쭉 빠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수급이 발생이 됩니다. 쭉 다시 올라옵니다. 뭐가 되죠?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급이 추가적으로 동반됩니다. 네. 이거 뭐다? 상승 전환, 변곡이 시작이 됐다. 오. 상승 변곡이 시작이 됐는데 이걸 아직도 매수를 안 하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놓치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이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략을 잘 잡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어떤 전략을 잡아서 최대 조정폭과 최대 상승폭을 우리가 가늠을 해서요. 내가 평균 단가를 얼마를 맞춰가지고 대략적으로 몇 프로의 수익 구간을 달성을 할 것이다까지가 투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뜸 이것만 보고 이거 사도 돼요? 이게 아니에요. 전략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 차트를 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오른 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노란톡 메신저 안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대응 전략까지 네, 알려드릴 네, 네. 거고 시청자분들 이 시크릿 종목은요 방송에서 요 정도까지만 공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딱 들어보고 괜찮은데 나도 저거 한번 매수해서 나도 이제 뭐 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한번 챙겨보고 싶은데 네.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지금 시장이 약세예요. 굉장히 힘들죠. 네. 시청자분들 근데 혼자 매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장 약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전문가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마다 매수 기회를 주는 건데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 전략을 하고 내가 어떤 평균 단가를 맞춰서 어느 정도 구간까지 보고 갈 것인지 이러한 구체적인 전략은 절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럼요. 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확실한 그렇죠. 사람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 오늘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노란통 메신저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은 오늘 날짜로 시크릿 종목 드리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서 아직 매수 가능한 시크릿 종목까지 추가적으로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여러 개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제 종목들은요 기다리다 보면은 급등이 나와요. 맞아요. 예, 네. 이게 제 종목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요. 추가적으로 공략 방법까지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교육 자료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오늘 라이브 방송까지 제가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와. 방송 끝나고 나서 네. 그 라이브 방송 추가적으로 저랑 소통하시고 이 종목 왜 사야 되는지 왜 어떠한 그 모멘텀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진짜 자세하게 아낌없이 풀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차트를 보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종목이 좋은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약간 올랐기 때문에 접근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공략법을 자세하게 저희 노란톡방에서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방송만 시청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누르시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니면 샵 3989 문자 번호로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쪽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게 저희가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니까요. 역시나 터치하기만 하셔서 바로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해서 공략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크릿 종목들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한 6, 7개 종목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대응법들을 알려드리고요. 또 저희가 로드맵 준비를 했었죠. 테마별, 이슈별로 준비되어 있는 로드맵도 오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내용들 받아보실 수 있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주식 기초 교육 자료도 오늘 7강 제공이 됩니다. 무상증자와 관련돼서 이 내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20강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고 소책 자료도 마련해서 공부해 보실 수 있으니까 모두 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토피아 1시간 동안 열심히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주토피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